네. 네, 책 업무 손미정 리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는 손미정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한 어머니인데요. 신영주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 어머니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신영주 리더님은 32살에 아메이를 시작했고요. 39살 7년 만에 더블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셨더라고요. 엄청 빠른 속도로 성취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첫 번째는 현실 점검이었습니다. 어, 아이가 하나였고요. 자가도 있었고, 남편이 연구원이었고, 연봉이 한 8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메이를 그 지인이 가자 가자 해가지고 한번 떨어봐주는 심정으로 미팅장을 갔는데 거기서 현실 점검이 바로 되었다고 해요. 남편은 언젠가 러닝머신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남편의 우리 가정의 수입이 임시 수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명함이 있을 때 뭔가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아메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음, 본인과 똑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고 또 두렵다고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이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리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었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못하고 너무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하는 두려움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축척입니다. 이분이 어, 많은 노동 수입을 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축적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아내 사업은 모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사업이기에 선택했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입니다.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잃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인쇄소득, 자산소득, 파이프라인 소득을 가질 수 있고 파이프라인 하나가 월급 봉투 1,000개를 받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연금 같은 안정적인 소득을 계속 주겠다고 약속했고, 자녀에게도 상속하고, 또 자녀에게 여행도 상속하고, 또 자녀에게 부자 마인드까지 상속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물가 연동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일이었고, 그리고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는 이 모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파트너 리더님 이야기인데요. 이 파트너 리더님 딸이 엄마는 어떻게 아메이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엄마의 인내와 끈기를 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파트너 리더분 엄마분이 딸아, 엄마는 끈기와 인내는 없었어. 엄마는 꿈이 있었어. 너도 끈기와 인내를 배우기보다는 꿈을 가져봐. 그러면 인내와 끈기는 따라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했어. 리더님, 이분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분이 40이 넘어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신영주 리더님이 이 어머님이 좀 연세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오랜 당뇨를 앓으셨고 결국은 돌아가시기 4년 정도를 당뇨로 입원해서 병원 생활을 뭐 중환자실 일반 병실 옮겨가면서 엄청 오랜 세월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원비가 엄청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댁에
어른들이 눈치를 주는 걸 받아서 자기가 진짜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한테는 이 수단으로 내가 짐이 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메이를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메이를 들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 검은 봉다리를 들고 온 사람으로 다양한 오해를 가지고 바라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 이분이 영주 리더님이 이 안에 내가 보이는 건 봉다리지만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 보듯이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고 했지만 10번, 20번, 30번을 이야기했더니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메이 사업은 누가 잘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이 사업을 잘한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오고 좋은 관계에서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 그 오너십을 키우고 목표를 정해서 속도를 내어라고 합니다. 150km, 170km 악셀을 밟으면서 속도를 낼 때 옆 차선이 보이지 않고 그 딱 가운데 사선을 보고 달려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성공의 열쇠를 거머쥘 수 있고 핀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분이 한 이야기인데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날개가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는 평지에서 날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날지도 못하면서 왜 날개가 그리 큰 바보 같은 새라고 맨날 놀림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 평지에서 못 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짧은 다리로 벼랑 끝으로 가서 절벽위로 올라가야만 큰 날개를 펼쳐서 한 번에 쉬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는 새입니다. 어,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도 야, 이 새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개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이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그리고 아장아장 걸어서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곳에 올라갔을 때 이 날개를 펼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사업이 아멘 사업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마음을 넣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메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힘든 시기에도 그 일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합니다. 음, 우리 모두 어쨌든 사랑으로 이 사업을 끝까지 해 나갔습니다. 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를 듣고 생각나는 분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며칠 있다 애프터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민정 리드님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제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라도 이제 축적이 된다는 그 축적의 시간을 믿는데, 아메이에서의 축적의 시간도 많이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송이 리더님 제품 감동 사례 부탁드립니다. 어, 공유가 되었을까요? 네,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고 있는 송입니다. 제가 오늘 제품 감동 사례는, 저희 이제 유산균 밸런스 위드인 365거든요. 이 유산균을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 균주 강화로 365일 동안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기준이 있어요.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신체 건강상 유익한 기능을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제 이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준에서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주랑 두 번째는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이 있고 세 번째는 까다로운 배합 그리고 비피도 박테리움 비율이 이 네 가지 기준이 좋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수많은 SCI 문급 논문으로 검증된 다섯 가지 균주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그 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일단은 50억, 제가 핵심 균주 수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50억 있고 21, 그리고 10억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이제 포인트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위해서 비피도 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의 이상적인 배합이 있는데 이 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 건강에서는 우리가 락토바실러스랑 아시도필러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 이게 1억씩 포함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류트라이트가 엄선한 다섯 가지 균주의 독점 포뮬러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코팅 없이 위산과 담즙산에 살아있는 있어서 장에 딱 붙어서 이제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또 점차 이게 감소를 한대요. 빅피도 박테리움이. 그래서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핵심 균주, 이 세 가지가 이상이 90% 이상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빅피도 박테리움 비율이 전체 보장 균수 중에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비율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이거 표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까다로운 배합이에요. 이 배합은 우리 한 포당 83억 프로바이오틱스와 보온료, 치커리 뿌리 유래 아눌린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게 이제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3억의 균주가 우리가 배합을 이제 부원료랑 같이 해가지고 검증이 된 균주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장에 잘 가도록 우리가 이제 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습기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18개월 동안에 이제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안심 소재 사중 레이어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듀폰 소재로 레이어 포장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보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와 보관이 간편한 위생적인 이제 스틱형으로 이제 우리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동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한창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독감이 유행인데 저희 딸이 태권도 전지 훈련을 무주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새벽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이가 약간 칭얼거리면서 잠꼬리를 해가지고 봤더니 약간 열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이 좀 나서 해열제를 먹였다 하시더라고요. 그 해열제를 먹였는데 저는 이제 저희 둘째가 뉴트리 베이비라 가지고 헤어제랑 저희 집에 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먹이는데 이제 헤어제를 먹였더니 약이 이제 열이 떨어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선생님 이제 열이 나도 그러면은 이제 그 헤어제를 제가 먹이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열이 안 났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이제 열은 안 났는데 아이가 끙끙 앓면서 좀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시 한 20분쯤에 우리 이제 밸런스 위드를 두 포를 먹였어요. 두 포를 먹였는데 아이가 좀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좀 먹고 이제 잘 잤어요. 잘 잤는데 아이 열은 밤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발이 차갑고 열이 또 나길래 제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또 유산균 두 포를 먹였거든요. 먹였는데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10시 몇 분에 38.8이에요. 이게 고열이에요. 근데 저는 40도 정도 되더라도 약을 잘 안 먹여요. 왜냐면 이게 제가 우리 아이를 딱 끼고 하니까 열이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이고 재웠더니 새벽에 한 3시 지금 이 보면은 여기 옆에 저희 신랑이랑 제가 지금 카톡한 사진인데 새벽 3시 39분이에요. 이때 일어났는데 열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도저히 안 되게 해서 깨워가지고 일단은 헤어질 하나 사오라고 했어요. 사오라고 했는데 저희 딸이 그때 딱 마침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유산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포를 먹였어요. 먹였는데
그 뒤로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뒤에 있다가 열을 쟀는데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열제 사는 거는 지금 이제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딸한테, 수아야, 왜 유산균을 달라고 했어? 물어보니까 유산균을 먹으면은 몸이 안 아팠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찾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침으로 맨날 이제 2포씩 먹이고 가거든요. 요즘 독감이 너무 유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뒷날, 이제 이게 일요일이었는데 그 뒷날 학교를 무사히 갔어요. 가가지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열도 안 나고 감기도 안 하고 잘 이제 적응해가지고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이게 밸런스 위드인이 핵심 균주가 90% 이상 조성이 되어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식 및 유해균이 억제해서 도움을 주는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유지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도 먹고 있지만 안 드시는 분들은 꼭 밸런스 위든 365를 먹으면서 독감을 우리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이 리더님 제품 감동 사례 감사합니다. 저도 아들 어릴 때 열나면 참 애용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요즘 맞춤 유산균에 집중하느라 뜸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야겠네요. 이제 다음은 진병숙 리더님 사업 설명 사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례 발표를 맡은 진병숙입니다. 자료 공유 부탁합니다. 사례 발표는 이 자료는 어, 사례 발표 시작한 게 한 거는 11월 27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6시부터 7시 반까지 저 사무실에서 실시를 했는 홈미팅을 예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홈미팅의 참석자는 4명입니다. 스폰서님 그리고 기본 소비자 한 분하고 저하고 4명이 참석했고요. 원래는 신규 1명이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돼서 캔슬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데모는 2가지를 했습니다. 휴지와 더블엑서 데모를 시작했고요. 데모는 임원숙 스폰서님께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홈미팅의 목적은 사업 설명 및 데모를 통해서 저는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해서 이 홈미팅을 통해서 저는 3명의 리더를 찾고자 하는 게 저희 홈미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홈미팅 아직까지 사업 설명을 PPT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PPT 자료가 좀 양이 좀 많아서 시간 안에 못 끝내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시간을 정해서 시간 안에 사업 설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데모를 휴지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데모를 갑자기 더블엑스 데모를 했었어요. 갑자기 또 참석자가 정난 리더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더블엑스를 드시고 계시는데 이 데모를 보고 더블엑스를 드시면은 더블엑스에 대한 영양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임원석 스포츠한테 그 더블엑스 데모를 보여드리니까 그분이 이렇구나 하면서 좀 놀라면서 제가 이거 먹고 있는 제품이네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홈미팅을 통해서 저는 다음 주 계획을 이제 앱부터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때 서로 앱부터 하고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 잘 챙기고 암의 비즈니스를 잘 알아보는 시간을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또 다음 주 계획을 그 자리에서 세웠어요. 우리 스폰서님하고 이제 일단 참석한 다음 주에는 또 신규 1명이 참석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요리 교실 수육을 하면서 김장김치로 인해서 데모는 야채과일 세정제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다음 주 또 계획도 세웠고요. 저 향후 계획을 제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홈미팅을 하고 나서 이 홈미팅은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1회를 하니까 한 달에 4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월 1회는 요리를 해서 요리 미팅을 월 1회를 하고 주 1회 할 때마다 주제별로 홈미팅을 구성해서 뭐 면역이면 면역, 눈 건강이면 눈 건강, 아니면 장 건강 등 이런 걸 통해서 주 1회 주제별로 홈미팅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홈미팅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자료를 개선을 하고 또 제가 또 고민한 거는 이 초이서를 가지고 초이서를 한 권을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향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갑자기 신규가 참석할 시에는 그에 따라서 신규 참석자에 한해서 홈미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홈미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소비자도 찾겠지만 정말 3명의 리드를 꼭 찾기를 저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상 제 사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병숙 리더님 요리 미팅, 홈 미팅 사업 설명 응원드립니다. 다음은 제품 강의인데요. 그 전에 오늘 처음 참석하신 이락연 리더님 계신다고 해서 네,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락연 리더님 환영합니다. 안 말씀하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리더님들 하시는 탱코어 미팅에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사업도 잘하시고 진행도 잘하셔서 보고 있는 내내 좀 감동이었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제품 강의 류재숙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거제에서 사업하는 유재숙입니다. 한번 또 저도 이게 안 보여가지고 게요. 잠시만요. 응? 깔아놨는데도 똑같네요. 보이시나요? 아직 공유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유가 안 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아까 깔아놨는데 왜 안 될까요? 지금 보이시나요? 저는 아직 안 보이는데 보이실까요?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가 안 되나요? 네. 이상하네요. 왜 그러지 갑자기?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안 되겠네요. 혹시 죄송한데 제가 뒤에 다시 해도 될까요? 이게 열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어, 파일을 죄송해요. 다른 분 먼저 하고 제가 뒤에 해야 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강의 박지은 리더님 먼저 하실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시스템 강의는 네트워크 이제 균형입니다. 10번째입니다. 이제 지금 아미 비즈니스를 지금 네트워크를 키워가고 있고 브론즈 빌더 구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은 네트워크가 어떤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될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소비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소비와 함께 시스템 사업 방식을 복제해서 나가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자산 소득이라는 요 메리트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학습하고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펼쳐나갈 때에 이제 균형, 수익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네트워크의 어떤 안정성이 같이 적절하게 진행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이 상황에 네트워크의 균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뎁스와 윕스라는 이런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뎁스는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윕스는 이제 수익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윕스는 한계 없는 이제 성장으로 되어 있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직접 후원하는 내가 직접 후원하는 명단을 우리가 이렇게 윕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이제 스폰서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계속 발굴해가지고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비자였다가 사업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관심이 없다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우리가 소비자를 어떻게, 안내하고 또 신뢰하고, 신뢰 형성을 구축하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후원해서 진행하는 이 부분을 이제 윕스라고 보시면 돼요. 뎁스는 우리가 이제 안정성,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후원한 레그가 또 다른 사람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가 내려갈수록 우리가 적어도 7, 단계까지는 이렇게 뎁스 후원을 복제를 진행해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업 방식, 내가 이제 이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먼저 배우고 배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걸 우리가 뎁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뎁스와 윕스의 이 중요성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잘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설명을 이제 했듯이 우리는 이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메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우리가 요 상생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글드림 아니면 한국 아메이가 얘기하기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직접 후원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해가지고 세 레그 정도를 한번 직접 이렇게 후원을 한번 해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원이라고 되기 전까지는 요 사이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제품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어떤 장점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도 하고 홈미팅에 계속 우리가 안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이 우리가 사업자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한 세 사람 정도를 먼저 이렇게 윕스를 만드시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 사람이 뎁스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잘 이렇게 안내하고 그다음 또 소비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에 홈미팅도 그다음 또 사업 설명도 다 할 수 있도록 복제를 시켜서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또 이렇게 내려갈 때 또 같이 나처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후원한 이 첫 번째 파트너가 두 번째 파트너를 바로 이렇게 후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몰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3개월 이내에 텐텐텐을 진행했을 때에는
첫 번째 레그도 나오고 두 번째 레그가 같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사업자인 내가 이 첫 번째 파트너와 두 번째 파트너와 어쩌면 세 번째 파트너까지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처음에는 명단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뎁스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내홈 미팅에 또 초대되어 보니까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습시키고 복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명단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한 레그만 이렇게 계속 네트워크를 키워나가게 되어 있으면 안정성은 있으나 요 옆에 내가 직접 후원하는 사람이 옆으로 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소득은 우리가 노력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득은 12,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립스는 내가 직접 후원하는 이 사람이 세 사람일 때에는 여기 첫 번째 네트워크도 키워나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키워나간다고 하면 안정성도 있고 소득도 3만 원 정도이거든요. 소비의 합이 윕스가 80이잖아요. 탭스도 소비의 합이 80이에요. 이 매출의 차이는 없지만은 소득의 차이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진행할 때는 더 많은 한 3레그 정도는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텐텐트라는 그 초기에 3레그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도 함께 파트너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레그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레그, 3레그를 같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더 안정적이고 수입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네트워크 이렇게 구축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일반 사업에서 사업 전략 이제 수립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반드시 스폰서하고 상의를 하고 목표에 맞춰가지고 심도 깊게 고민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명당 그룹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브론즈의 어떤 구도는 3레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레그에서 4레그를 얘기합니다. 4 곱하기 5가 내가 직접 후원하는 네트워크의 명단이 4명이고 앱스 그 밑으로 직후원을 계속해 나가는 게 5번째까지 레그를 내려가는 걸 4 곱하기 5라고 이 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150이라는 것은 매월 신규 5명, 한 달에 신규 5명 정도가 들어왔을 때 네트워크의 건강이죠. 네트워크의 건강하다라는 어떤 뜻입니다. 이것은 한국 아메가 파운더스 PT가 돈도 되고 네트워크도 안정적일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돈도 되고 네트워크도 되고 매년 여행을 가는가라고 지표를 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는 매월 신규가 5명이 되고 본인 네트워크 이하의 애용자가 15명 정도가 애용자가 되어서 소비를 하고 총 회원 수는 50명 정도가 되더라. 요게 이제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네트워크에 회원 수가 50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양을 늘리는데 회원 수를 늘리는데 신규 가입을 시키는 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50명 중에는 내가 15명 정도는 소비 문화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일반 소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안메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안메이 제품을 소비를 통해 가지고 건강이든 아니면 또 안정적인 거다 환경적인 제품이든 이런 부분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문화 정도를 안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신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신규 가입이 되든지 그 다음에 제품 전달이 되었을 때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규 가입은 사업 설명을 통해서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이렇게 5150이 안정적이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먼저 이 5150으로 먼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도 상황에 따라서 스폰서 상담 후에 네트워크의 구조 조정을 진행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1년에서 3년 안정적인 파운더스 에메랄드
거를 첫 번째 목표를 삼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목표가 있어야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하는 1년 안에 할 것인지 2년 안에 할 것인지 3년 차에 이걸 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바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한번 플랜을 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10 때는 초기에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가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월 10회 정도는 사업 설명을 해보시고 신규 가입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중을 해서 세례금 아까 구도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 설정 안에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결국은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회원 가입을 했다 해서 브론즈 구도 설정이 아니라 요 세례금은 적어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세례금입니다. 그래서 홈미팅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찾아가는 미팅을 하시든지 아니면 OM에 초대가 되시든지 이렇게 뭔가가 시스템에 하나에 이렇게 접속이 될 수 있는 요 세레그가 구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회원 가입을 3명을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구도를 잡고 진행을 해 보시는 거. 자, 그다음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복리, 아메이는 이제 복리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직접 나중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구축이 되어지면 그때는 다른 사람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정말 놀라운 거죠. 이 복제의 어떤 힘이 이게 이제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계가 없으니까 시간과 이 에너지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 매료가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 복제를 잘 시켜 나누면 내가 내가 곧 이 모든 시간들이 나는 처음에 이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죠. 근데 그 시간 투자가 나중에는 복리가 되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메리트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나의 네트워크에 있는 이 소비자들이 이제 생필품들을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이계순 리더가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가 복제를 시키는 것은 적어도 ABN에 들어가서 직접 본인이 제품 구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꼭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적어도 장바구니 그다음 스마트 오더도 직접 본인들이 할 수 있어야 누군가에게 이 ABN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ABN을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복제를 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해놔놓으면 결국은 그들이 소비하는 지출이 곧 그 지출이 소득이 되어서 그 소득이 나에게 자산소득으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사업의 원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복제시키는데 아니면 또 10사람을 복제시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 10사람을 100사람을 복제시키는 거는 내가 10사람 복제시키는 사람 시간만큼 100명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복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복리의 사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한 사람에게 지금 찾아가서 또 홈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소비자를 만드는 이 시간을 내가 너무 아무 그날은 어떤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니면 제품을 바꿔 쓰지 않더라도 그게 결국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정말 그런 시간들의 노력의 축적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또 자산 소득으로 들어온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지연 스폰서님 네트워크 균형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우리 모두 회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펼칠지 내릴지 막 이렇게 행복한 고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봅니다. 다음은 류재숙 리드님 제품 강의 다시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제가 이게 불러오기를 하는데 버퍼링이 걸려서 아마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네.
한 번 네. 더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 네네. 최불암 스포너님이 이게 지금 아, 공유해 주실 거거든요. 네. 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악성, 민감성, 트러블이 되게 심한 피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백 라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사진이, 이게 지금 생얼로, 어, 저의 제 얼굴의 오른쪽에 있는 약간 검버섯처럼 기미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화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이제 도드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별로 꼼꼼하게 생각 안 해요. 트러블이 안 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였는데 마흔이 넘어가면서 이마에 주름이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이제 처지는데 여기가 새까매지니까 너무 세상 풍파를 맞은 것 같은 스트레스가 되게 이제 심하게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시술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20대 때 시술을 피부과를 갔다가 이제 한 3년 가까이 피부과 약을 먹게 됐고 민감성 피부로 자꾸 트러블이 올라오고 그게 악성 여드름처럼 막 곪아가지고 이런 T존을 뺀 나머지 부분이 싹 다 여드름으로 너무 괴로운 이제 그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닿는 그 고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더마 아키텍트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뭐 이 기미 이런 거보다는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3월에 더마 아키텍트 나오기 전에 가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이 있었던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을 별로 이렇게 안 사고 싶은데 구매를 하면서 너무 만족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건 지금 화장을 했는데도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3월 달에 찍었던 왼쪽 사진입니다. 평균 점수 32점 나왔었고요. 요 지금 오른쪽 거는 어, 이게 언제였죠? 10월 달에 갔었나요? 평균 그 광채가 22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채만으로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 도대체 멜라닌이라고 하는 이 우리 얼굴의 기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여자분들이 기미 요런 그 잡티 제거에 뭐 우리 시술도 병원에 가서 받으시고 관련되는 제품을 되게 많이 화장품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싸거든요. 이런 라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얼굴에 여성들은 기미가 많이 잡혀 있는가? 네,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그게 아니라서 화장대 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 김지은 교수님께서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을 알려주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면 미백 제품을 썼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트러블이 더 많이 나요. 민감성 부분인 분들은 미백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성 복합성, 내가 아직 내 건강한 피부를 못 만들었는데 미백 라인을 건드렸다. 자기랑 안 맞으면 한 번만 해도 엄청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미백 라인이에요. 고용량이기도 하고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백 화장품이나 시술을 받았을 때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설문에서 77.7%가 넘는 여성들의 이 미백 제품에 관련돼서 돈과 시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만족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이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Q&A를 이 지금 김지은 교수님이 화장품의 정석이라고 하는 저자이시고 그리고 뷰티 산업 학과의 외래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알려드린다면 이 멜라닌이 그 모두 다 없애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흔히 멜라닌은 색소 침착의 원인이다 보니까 이걸 다 없애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게 이 멜라닌 색소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 딱 들어왔을 때 우산처럼 탁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해. 탁 펴주는 게 이 멜라닌이 탁 펴지는 거예요. 얼굴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딱 이렇게 씌워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잉 생산이 되면서 기미와 잡티, 특히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톤으로 이렇게 얼굴에 흔적이 남는 게 이제 싫은 거죠, 여자들은. 그래서 적절한 균형과 함께 관리되는 게 필수입니다. 이, 잡티라고 하는 이 멜라닌은 그럼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이게 그냥 요 위에 있는, 그 겉에 표면만 우리가 왜 레이저라든가 뭐 이렇게 시술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줄줄줄줄줄 우리 피부 그 얇은 그 피부 안에 조직 있잖아요. 표피층, 진피층 하면서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그 층들을 줄줄줄줄줄 줄 서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이 멜라닌은 그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티로신 아미노산 활성화, 그 다음에 티로시나아제 효소 작용, 멜라닌 생성, 멜라노솜 형성, 멜라노솜 이동, 그리고 표피 세포의 침착. 이렇게 밑에서부터 층층층 6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요 위에 이렇게 착색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왜 안 되지 했던 것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6단계 중에 한두 단계만 차단하는 걸로 제품이 나온대요. 그래서 진정한 미백의 완성은 멜라닌 생성의 모든 이 6단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백 제품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 위에 있는 거나 또는 밑에 숨어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위에 있는 걸 이제 제거했다 하더라도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또 줄줄이 올라와서 또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대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멜라닌을 이겨내려고 막 요즘 시술 되게 많이 받거나 홈케어라든가 또는 관련 제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제가, 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피부과를 매번 가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피부과는요, 감염이나 특히 시술을 자꾸 하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는 색소 침착이나 또 아니면 흔히 나타나는 게 홍조예요. 자꾸 얇아지기 때문에 차후에 한 50대 요 정도만 되더라도 피부가 빨개지면서 이렇게 피부톤이 되게 얇아 보이는 분들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 레이저를 또는 시술을 받았다 하면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넘쳐 흐르는 욕조에서 물만 퍼내고 수도꼭지를 잠지 않는 거랑 같은 거래요. 반드시 물을 퍼내고 난 다음에 수도꼭지를 닦는 역할이 홈케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전에 그 김, 김은지 교수님, 김지은 교수님께서 하신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시술을 받는 것은 어떻다? 그냥 욕조에 있는 물을 퍼내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홈케어는 집에서 상대적으로 피부에 자극이 강하게 가지 않으면서 그 줄줄이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꾸준하게 근본적인 그 멜라닌 침착과 억제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게 홈케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같은 미백 기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6단계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마다 각각의 성분들을 이렇게 다 확인하고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능성의 이 미백은 아까 설문에서와 본 것 같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미백이 진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 겉만 하얗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진짜 작은 분자까지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밝게 해주는 과학 기술이 바뀌었어요. 그걸 또 아메이가 연구를 해서 그걸 접목해서 지금 만들어낸 제품이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나온 것은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과 비타민 C 유도체가 같이 접근했을 때 지금 이 미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아까 그 6단계가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또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톤오브 주기, 결국 미백은요, 맨 위에 각질이 탈락되면서 정말 이 각질, 이 층층이 나와 있는 이 각질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제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제가 안 넘기니까는 확실히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네.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화장품인데요. 시스템이래요, 시스템. 여러분, 요거 똥똥하게 생긴 스텝 1을 따로 팝니다. 13만 5천 원 세럼이에요. 얼굴 전체에 바르는데 그냥 미백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칙칙함과 어두운 톤, 특히 우리 황색 톤을 개선시키는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니까 같이 바르면 더 좋겠죠. 이거는 같이 발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로 10만 7천 원 스파 스텝 2입니다. 이거는 전체 미백 1단계를 바른 다음에 내가 여기 앉았다 하는 고기에 요거를 찔끔 발라가지고 저희 그 더마 아키텍트 있죠? 거기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저는 그 한 통을 다 바른 상태로 간 거였었어요. 요 지금 얼굴을. 그게 한 2달, 석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약간 몇 개월 후 이렇게 다 쓴 상태였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고 또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기 안에 저희가 아까 얘기하는 그 미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10년간 연구된 부분에서 사이티딘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이티딘은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예일대학교 소속 존 팔렉 박사랑 연구팀이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놀라운 피부 미백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새로운 이 기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40%나 우리 기존 미백 성분에 대비해서 효과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티딘 콤플렉스는 멜라닌 색소를 절반 이상, 무려 53%나 감소시켜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상 실험으로 이 결과를 낸 거였죠.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티스트리는 지금 연구 과학적인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꼼꼼하게 자기만의 그 아티스트리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뭐죠? 유트리나이트 농장에서 지금 아티스트리 이 지금 독자 추출법 재배하고 수확했던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라고 하는 이 식물에서 나온 원료가 이게 그 북가의 식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리스 플로렌티나의 뿌리 속에 있는 성분이 피부 광채에 밝게 해주는 그 광채를 이렇게 해주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7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 제품에 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DNA 바코딩 기법이라고 해서요. 이 DNA를 지금 이 품종에서 어린 식물일 때부터 미리 구별해가지고 선별을 한 다음에 그 뿌리 속 영양이 가장 풍부해지는 2년간의 성장 후 꽃을 피우는 그 잎과 이런 꽃들에 대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뿌리 속 광채 성분을
지금 최대한 우리가 그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추출 효율을 높인 이 독자적인 추출법을 추출을 해서 아까 그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음 준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요 6단계의 이 멜라닌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이 6가지 미백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기겠습니다. 이거 Q&A처럼 조금 제가 정리된 걸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그냥 다음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미백 제품 건조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각질을 빨리 탈락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원래 조금 민감성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에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리코리스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 보습 기능이 있는 이런 함유가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라보시면 아는데 촉촉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발라야 되나요?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아까 얘기하는 자외선은 자다가도 생성하고 줄줄이 서서 밀려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홈 트레이닝, 그 홈 케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것도 나머지는 조금 네,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바르면 완전 다 없어지겠네? 안 그렇습니다. 우리 유틸라이트 공부할 때도 내 제품 먹으면 다 낫나? 다 좋아지나? 아니죠. 우리 그 복합적인 것들을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백을 관리하실 때 수면도 중요하고 항산화 영양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비타민 C나 E 먹는 거 중요하고요. 물 드시는 거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 밤에 잠자는 거 뭐 씻는 거 이런 거 각질 제거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하긴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이제 종료해 주셔도 됩니다. 미백 케어의 가장 큰 적은요, 불규칙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아까 김지은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해도 불규칙한 수면, 과도한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는 결국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를 노화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꾸준히 하는 아메이를 통해서 네, 예쁘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 제수리드님. 생활 습관 잠자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송예교 제브람 리드님 공지사항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도에서 사업하는 최보람입니다. 너무 놀랬겠네. 오늘 처음 우리 또 오신 미라견 리더님. 제가 지금 쌩얼인데 너무, 그런 말, 송해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지사항, 네, 공유 드리도록, 잠시만요. 요걸로 됐나요? 슬라이드 쇼가, 네. 우리 12월 첫째 주 프로모션 및 공지사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프로모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12월 달에 신규 ABO로 가입을 하신 분이 ABC 센터에서 픽업 주문이든 현장 구매든 ABC 센터를 통해서 10만 원 이상 포화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증정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 가입 많이 12월 달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9, 10, 11월에 신규 ABO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ABC 센터에서 현장 구매나 픽업 주문을 했을 때 또 우리 콜라겐 미니 콜라겐을 14포를 주는 네, 아주 파격적인 또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신규 회원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5일 날에 아티스트리 에센셜 오일, 프랑킨센스 오일하고 페퍼민트 라벤더 오일 각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주변에 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종갓김치가 12월 달에 한 달 동안 김치 2개 이상을 구매했을 때 백김치를 증정하는 네, 프로모션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우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저녁 9시에 유튜브로 OM이 방영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주는 오프라인으로 우리, 제가 또 통영 OM 저녁에,
오프라인 OM을 맡았고, 우리 경사입니다. 우리 팀의 또 류효주 리더님께서 첫 OM을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부산 OM을 또 부산 엄청난 또 큰 지역에서 또 첫 네, OM을 네, 오프라인으로 11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 함께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교육은 12월 5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본사에서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글드림 스페셜 데이는 이번 주에는 한 군데가 있네요. 분당에서 오전 11시에 최한욱 이선미 리더님께서 원데이 우리 스페셜 데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DBC는 이번 주 다가오는 주가 1주 차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지사항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현 스폰서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견입니다. 오늘이 우리 우리 회계연도, 2026 회계연도 1분기 이제 90, 10일이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날에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탱코와 미팅으로,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으네요. 그죠? 오늘 특히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수준이 이제 많이 좀 상향 다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었고,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달이 또 내일부터 당장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그 갑을 관계가 아니잖아요. 다 1인 기업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12월 달에 어떤 일정이라든가 뭐 이런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쫙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들을 다이어리에 기록하시면서 본인 일정들, 스케줄 같은 거를 미리 조금 세팅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좀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1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제가 조금 인사이트 받고 있는 책을 한 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까 합니다. 아직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혹시 읽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소령이라는 대표, 지금은 이제 이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제목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실패를 통과하는 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실패를 주제로 책을 잘 쓰지 않는답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를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많이 듣지만 결국 실패가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건데 우린 실패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피해가자.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사실은 실패를 굳이 책을 써야 되나라는 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퍼블리라는 컨텐츠를 움직이는 회사를 운영을 하셨어요. 10년 될 때 이 회사를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매각하기 1년 전부터 매각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파워제이라 가지고 이분이 이 회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날짜와 함께. 그리고 그때 그분이 생각을 바꾸게 됐던 컨텐츠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워낙 컨텐츠에 예민하신 분이라서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이 생각을 가지게 됐고, 어떤 영화를 어떤 걸 보고 이 생각을 느끼게 됐고, 이런 어떤 인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뭐 기업에 대한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흘러가고, 뭐 최고학부를 나오신 분이 서울대학교 그리고 뭐 하버드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10년 동안 죄다 실패의 스토리가 꽉 차 있어요. 그 제목이 실패를 통과하는 일.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용기가 날 때는 나만 그런 게 아니네라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저는 굉장히 용기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딴 사람도 그러네? 이러면 약간 이렇게 툭툭 털게 되고 감정을 그렇게 막 이렇게 꽁꽁 쌓지 않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별로 길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실패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절박한 질문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패를 다룰 것인가. 혹은 실패 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실패를 마주했을 때 패배감은
옆으로 밀어두고 가만히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 잔해에는 반짝거리는 것이 잔뜩 섞여 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 뭐 1분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아마 아쉬운 대목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뭐 우리가 실패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내가 이걸 어떻게 뭐 우리 OKR 용어로는 KPTA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떤 건 유지하고 어떤 건 내가 고쳐 나가고 어떤 건 내가 더 이렇게 잘하게끔 내가 어떤 액션을 넣겠다라는 피드백을 좀 제대로 스폰서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도 그게 나와요. 어쨌든 이분도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 사업가잖아요. 우리도 사업가. 조언을 하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둬야 된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누차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매각할 때도 이분이 조언자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을 낼 때도 내가 이 책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초안을 20명에 다 보내서 이 책에 대한 어떤 피드백과 조언을 듣고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가, 사업가는 주변에 조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업에는 처음부터 스폰서라는 어떤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이걸 잘 선용하시는 것도 비즈니스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회가 되면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바쁘신 분은 실패를 통과하는 일 박소령 유튜브에 치시면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시는 어떤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내용에도 책에 없는 내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 차 타고 다니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거의 책을 읽는 거와 뭐 비슷한 어떤 메시지들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 같은 기업가로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11월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 12월 초잖아요. 예. 이왕이면 스폰서님들과 함께 예, 상담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함께 한 방향으로 멋지게 나가는 12월을 만들고 2025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1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고 12월도 응원드립니다. 파이팅!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 공지사항 하나가, 네, 미리 전달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12월 달 일정표 중에 저희 팀이 12월 둘째 주가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팀 행사를 늘 했었습니다, 매년. 근데 올해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일정이 기미시가 없어가지고 12월 27일 날짜로 송년회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정 날짜가 변경이 되어서 미리 공지해 놓습니다. 12월 27일만 네, 기억해 놓으세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자, 화면 좀 다 켜주시고요. 네, 자세는 업업업.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